제가 김민기의 노래를 알게 된 게 언제였더라? 제가 노래, 음악 같은 것들에 눈을 뜰 때는 이미 김민기 씨의 모든 노래들이 금지곡이어서 사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때였어요.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포크송 노래 책자에서 내 나라 내 결애라는 노래를 부르는 친구 덕분에 김민기를 알게 됐죠. 제가 음악다방에서 DJ를 할 땐 김민기 앨범을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김민기 앨범은 백판도 없는 희귀 음반이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음악다방이 점점 사라질 때쯤 대학로에 학전이란 소극장이 생겼어요. 그때 그 학전을 차린 양반이 김민기 씨라는 걸 알았죠. 어릴 때 그 페터 헨트겐의 연극 관객모독을 봤었고 좀 더 커서는 그 김광석의 콘서트를 봤었던 정동에 있는 그 마당 세실 극장이 대학로에 하나 더 생긴 느낌이랄까? 김광석도 세실에서 대학로에 학전으로 공연을 옮겼죠. 저는 그 안양에서 살아서 그 당시 박달동에 살던 김광석이 가끔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트랩바 질질 끌고 다니던 걸 봤었거든요. 그런 양반을 무대에서 보는 기분은 참 그랬죠. 그러다가 1993년에 김민기 앨범이 나왔어요. 김민기가 만든 노래가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알았죠. 4집까지 나왔으니까. 중저음의 듣기 좋은 목소리로 기타 반주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그 침잠한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에 제가 다니던 절에 갔다가 그 앞 카페에서 모과차를 마시면서 비가 내리는 마당을 한참 바라보면서 김민기의 노래를 해줄 때까지 들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유학을 가서 저는 한국에 쭉 없었지요. 대한민국의 90년대가 저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찬란했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데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죠. IMF도 그래서 탄생한 지하철 1호선이란 공연도 저에게는 기억이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학전에서 마지막으로 봤었던 건 여행 스케치의 공연이 끝이었었네요. 며칠 전 학전 소극장이 문을 닫는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더군요. 김민기 선생이 암투병을 하면서 학전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건 참 거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이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풍경도 내가 기억하는 것들은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없지요. 물론 저는 과거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과거에 매달려 살게 되냐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평소에 과거를 잘 떠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살아온 날들이 기록영화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학전의 소식이 그렇게 되네요. 검색을 하다 보니 정동의 그 세실 극장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민간에 있었던 것을 지금은 국립정동극장이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다고 하네요. 물론 학전도 학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학전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이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민기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 그 김민기 선생이 지하철 1호선을 내리고 한 10년 동안 아동극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대학로에 연극을 보게 했던 시기가 겹치더군요. 어쩌면 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아이 엄마는 분명히 학전의 아동극을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래저래 만감이 교차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김민기. 앞전이 아니라 뒷전에서 묵묵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건 고집스러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겠죠. 그 고집스러움은 결국 몸의 부조화를 만들고 그것이 암이 되었을 겁니다. 김민기 선생의 암은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결국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암이 된 셈이죠. 김민기 선생이 만든 노래들이 우리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모든 예술이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림도, 음악도, 글도 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죠. 전인권은 김민기의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생각의 틀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 이 기가 막힌 천재가 계속 노래를 만들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그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들이 당시의 정권에 용납되지 못해서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조금만 타협을 해서 이 사회가 나가야 할 길에 대한 창작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그 가사가 뭐가 그렇게 금지식이나 해야 할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데모를 할 때마다 불렀던 김민기의 노래들이 데모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겠지만 그런 식으로 소모되지 않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도록 밀어줬다면 그래서 그가 얼마나 더 많은 곡들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랬으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학전을 운영하는데도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배우들, 스태프들과 계약을 맺고 고용을 해서 때로는 회사보다 배우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익 배분조차도 그가 세운 기준과 고집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학전의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지분을 챙기고 또 그 이익으로 학전과 학전 주변을 더 키우고 넓혀가는 그래서 공연 인프라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즉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그랬다면 오늘처럼 학전이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김민기의 후예들이 만들어지고 김민기의 키즈들이 학전 일대를 공연의 성지로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또한 덜 힘들고 덜 고생스럽게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말입니다. 자꾸 뭔가 아쉽고 뭔가 다른 길이 있었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맴돌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주절주절 거려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